월세 수입으로 만났습니다. 어, 사람도 너무 좋은데, 이 컵 부부가 너무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소개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인데 너무 좋은데, 평생 들어온다는 거예요. 80에도 90에도 내 이름으로 너무너무 도전해보고 싶었던 제 나이 45살이었어요. 아, 나 너무 늙은 거 아니야?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참 젊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피부 고민, 성인성 여드름, 아주 지독한 피부 고민을 가지고 만나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뉴스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은주 사장님을 통해서 데몬을 보고 내 피부가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여드름으로 만나서 결국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열광할 수 있었던 건 이 나이를 지우는 제품,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았던 노화에 관련된 부분, 이 제품이 나도 쓸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제안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뉴스킨을 만났고요. 다음. 이제 피부 스토리입니다. 네. 저는 정말 지독한 성인성 여드름이었어요. 40살부터 45살까지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을 갔고요. 너무 심할 때는 여드름을 다 짤 수가 없어서 이틀에 나눠서 짰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그 사진 어딨냐? 여드름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정말 사진을 안 찍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진도 없고 사실 이 사진을 가져오려면 병원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또 뭐 병원이 아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상 속에 여드름으로 맡기고, 성인성 여드름이고, 다음에 비포 사진들을 하도 원하셔가지고, 비포 사진도 없어요. 성격도 이상했지만, 여드름이 난 자체가 너무 싫어서 사진을 거의 안 찍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피부 조절제 로아큐탄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 로아큐탄이 모공 속에 이 피지가 막 폭발하는 그 피지들을 아주 작게 조그맣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잠재하고 있고 나오지 않아서 겉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결국엔 먹은 거죠. 병원도 처음부터 로아큐탄을 먹이지 않아요. 여드름을 짜다 짜다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먹여서 그때 당시 저의 사진입니다. 예, 10년 좀 더 됐죠? 예. 피부가 뭐 괜찮아 보이죠? 예, 피부과를 다니고 이러면.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제가 김문주 사장님을 만나서 이 대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의 이제 스토리는 일단 이렇게 어, 성인성 여드름이었고 피부과 시술을 5년 정도 하고요. 얼마의 돈을 썼는지 나중에 우리 딸이 계산을 했어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딱 요 차 한 대 값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어땠냐고요? 얼굴은 정말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칙칙했고 이 사진을 여러 번 옮기면서 이렇게 좀 환해진 거고 칙칙했고 그 다음에 처져 있었고, 약을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여드름 자국은 많지 않았어요. 진짜 권위 있는 여드름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만큼의 돈을 썼는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해결하셨나요? 아니, 해결 못 했어요. 한 줄 알았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어두운 피부인가 봐, 라고 살았는데, 뉴스킨을 만나고, 제가 이제 데몬을 받고 제품을 씁니다. 제품은 김문주 사장님께서 저에게 180도를 이제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써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끊자. 응. 로아큐탄을 끊고 180도를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겠습니다. 해가지고 썼더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좁쌀로 얼굴에 수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결국 이것들이 나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나와야 지금 제 얼굴이 되는 건데 이게 저도 여자고 그때 당시 사람이 쉽지가 않아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독한 여드름들 많이 치료를 이제 도와줬거든요. 이 피부를 이제 좋아지게 이 뉴스킨으로. 그리고 파트너들의 이제 소비자들도 도와줄 때 저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더 폭발할 것이고 로아큐탄 얼마나 먹었냐? 먹었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피지가 로아큐탄을 먹어서 어디로 갔을까라고 물어봐요. 소변으로 나갔을까? 아니요. 모공 그 속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되면 시작을 하면 좋아지다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지다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막 이걸 반복을 해요. 정말 내 피부는 좋아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져요. 제가 병원에서 결국 마지막에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냐. 일주일 단위로 병원을 가면 짜고 오면 3일은 좋아요. 그러다가 한 이틀은 안 좋아요. 약 먹으면 혀까지 말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약도 끊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사모님,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먹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신경 쪽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서 피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신과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에서 아니 내가 무슨 여드름에 정신과약까지 먹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잘 해보겠다 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킨을 만나고 김 부장님께서 180도를 쓰고 막 폭발을 하고 사장님 제가 이대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더니 이러면서 결국 피지 조절을 해야 되는 그 부분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건 99.99%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서 코티트롤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 부장님 저한테 코티트롤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코티트롤을 먹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엔 찝찝한 거예요.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김 부장님을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이걸 계속 먹어야 될까 했더니 네, 좀 더 계속 쭉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먹어야겠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코티졸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스트레스, 그 코티졸 호르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피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탈모가 심한 사람은 코티트롤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뉴스킨 제품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어, 저의 피부가 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 약간 뽀샵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가기 전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저의 마이스토리에서 사장님들과 이제 꼭 하나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드름이 없었고, 막 피부가 원래부터 좋았다면 뉴스킨을 했을까요? 했어요. 예. 제가 여드름이 바로 좋아지지 않아서 여드름이 막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뉴스킨 사업을 그만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뉴스킨 사업을 진짜 사업으로 권리 수입으로 만났거든요. 음. 마이뉴스킨을 통해서 유어 뉴스킨을 출발하는 건 좋아요. 내가 만난 대로 누군가 대상자에게 만나게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만난 뉴스킨에 매몰이 돼서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뉴스킨이 너무 작아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로 만나서 너도 피부로 만나서 마니아가 돼서 소개를 해서 어떤 그 마니아 어떤 군단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온전히 사업으로 만나서 사실 처음에 사업으로 만나서 거의 한 열흘 동안 뉴스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매일 한 시간씩 정현모사잠을 찾아가서 이 뉴스킨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거라 그럼 책을 읽고 막 이걸 하는 과정 중에 피부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그 공부가 끝나고 정말 제가 완전히 뚜껑이 이 사업 너무 해보고 싶다. 제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론 그럼 소비자로 시작한 사람은 안 되나? 되죠.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든 그 진입로를 소비자로 닫아버리던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피부 스토리를 했습니다. 진짜 나의 풍성한 와인 스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뉴스킨 만난 거 마이스토리 하나인데요. 그래서 스폰서의 마이스토리, 형제라인의 마이스토리가 나에게 다 자산인 겁니다. 정말 욕구 있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사업을 먼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킨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사업 먼저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저의 피부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늘 나오는 사업 전개 프로세스. 제가 오늘 뭘 할 거냐 하면요. 스타트 엔드. 마니아 되기부터 그룹 형성.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니아 되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룹 형성. 그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다룰 거는 마니아 되기와 마니아 만들기예요. 마니아 되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지만, 마니아가 만들어지려면 마니아가 되셔야 돼요.
내가 ARO를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권유하고 50회, 100회를 쓰게 하려면 내가 마니아가 되셔서 내가 50회, 100회를 먹고 바르셔야 합니다. 어, 결국 AR로 걸기에 목숨 걸지 말고 AR로 지속해서 본인이 대상자가 소비자가 뉴스킨 아니면 안 되겠네 저처럼 그 얼굴에서 이 얼굴이 됐잖아요. 응. 병원에서 시술했대요. 내가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당신들에게 이걸 팔면 난 사기다. 응. 에이즈락을 체험해 보자. 응. 그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는 변화를 한 거거든요. 네. 내가 스스로 뉴스킨을 계속 쓸 수 있는 AR로 지속 마니아를 만들어 봅시다. 자, 마니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네, 결국 마니아는 AR로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처음엔 데모를 열심히 합니다. 이만큼. 하면 AR로 걸기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걸어서 결국 요 정도의 마니아, 가운데 있는 마니아가 남게 돼요. 근데 데모를 지속 반복해서 확률이 올라가면 AR로 소비자가 마니아로 남아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죠? 다시 한번. 데모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데모 후 일반 매출이 아니라 ARO를 걸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떨어지면 또 사서 쓰는 마니아의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결국 마니아의 질은 나는 마니아가 많은가? 난 데모나면 ARO 걸던데 우리는 ARO를 몇 회째 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땅에 묻어요. 무덤에 묻어. 예. 그래서 마니아 걸었어. 근데 진짜 마니아의 질은요. 결국 뭐냐? ARO 지속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음.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관리란 4번으로 쪼갠 데몬이에요. 요즘은 데몬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이제 트렌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강박에 시달리지 말고 정말 4번으로 쪼갠 데몬을 해서 마니아 지수를 사회관리 동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ARO를 지속하고 싶게끔 이 생각의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 데몬이란 사업이 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증명하고 이게 증명된다는 것은 재구매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재구매가 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자가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성공적인 데몬이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데몬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상자가 뉴스킨 사업에 관심이 생겨야 돼요. 너무 재밌는 얘기. 저는 이제 김문주 사장님한테 데몬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때는 6층이 없고 3층만 있을 때 데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어 정현모 사장님께 공부를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열흘 동안 뉴스킨에 관한 공부를 하고 퍼널엑스에 대해서 듣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전, 열정, 가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열정이 모든 거에 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을 때 근데요. 너무 부끄럽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요, 전 파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제가 되게 특수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예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써갔어요. 몇백 명을 써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파는 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못하겠어요. 파는 건 못하겠어요.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선생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저도 좀 집요함이 있고 찡찡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정현문 사장님이 도전해보시고 파는 거 못하겠으면 이 사람 못하십니다. 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열흘이 지나고 김문주 사장님이 저에게 대문을 해주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역사적인 얘기예요. 하는 건 못하겠는데 김문주 사장님의 데모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모는 하겠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아우 데모는 못하겠어요. 아우 붓질 못해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못하겠다고 하고 데모는 너무 하겠는 거예요. 김문주 사장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너무 복제를 시켜요. 저 자신에게도 그 데모하는 나의 모습, 그 외적 모습,
그다음에 머리의 상태, 머리 깨끗한가, 나의 어떤 화장의 상태, 피부의 상태, 그때 저는 피부는 별로였지만 어쨌거나 저의 눈빛의 상태, 데모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멋있으면 이거는 전혀 정말 너무 맞지. 뭐 의사는 뭐예요? 가운 입고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청진기 내듯이. 나는 이 직업에서 이걸 하는구나라는 게 확 와닿으면서 제가 이제 LOI를 넣고 출발을 해요. 데모를 하러. 웬 데모는 너무 멋있어서 하고 싶더라고요. 똑같이 말투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마무리가 뭐예요? 결국 매출하고 AR로 걸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6천 통과잖아요. 한 달에 7,200으로 제가 통과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팔았겠어요. 그냥 그때 정의만 사장님 웃으시더라고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진짜 사장님들 복제시키실 때 아니면 스스로가 데모하실 때 모습이 너무 외우는 거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 와, 괜찮다. 근데 이 사업이 뭐예요? 언니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먼의 첫 번째 목표는요, 초대하기. 내 모습을 딱 보고. 뉴스킬 사업이 뭐예요? 두 번째 목표는 소개받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는요, 소비자 만들기. 네. 매출하고, 사회관리 잡고, 마니아 걸고, 마니아 만들기 위해 AR로 걸고, AR로 지속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걸 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전 이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상 세 가지죠? 쉐어, 빌드, 리드. 저는 이걸 1번, 2번, 3번 보상이라고 해요. 제가 이 보상을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완성되었을 때 사업자의 상태를 감정에 입혀봤습니다. 응. 자, 첫 번째, 쉐어.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비자들도 할 수 있죠? 즐겁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돈 들어와. 재밌어. 돈 들어왔더라. 뭐 3만 5천 원. 그래, 피자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즐거움. 그럼 우리 이제 사업자들에게 이번 보상이 완성됐을 때 우리의 이 감정은 안정감, 안정감. 그러면 이제 후원을 해서 프랜차이즈 보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태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2번 보상을 간과하고 3번으로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해요. 이 두 개는 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초대를 많이 했잖아요. 했거든요. 초대를 많이 할 때 초대를 하면서 저의 2번 보상은 안정으로 들어갔죠. 왜냐? 그렇게 대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매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AR을 많이 걸었으니까요. 우리가 2번 보상을 간과하고 3번 보상으로 여러 번 도전을 하는데 행복감은 안정감 없이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감은 안정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STP를 해요. 나 뉴스킨 사업해서 너무 행복해. 그게 우리 STP의 출발인데 2번 보상의 마무리가 안정 속에 행복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그들은 우리 눈빛에 흔들림에서 그래?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상은 그냥 펀이에요, 펀. 2번 보상의 안정감을, 자신감을 만들어줘요. 나랑 해보자. 근데 내가 소비자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보상의 행복감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게 뉴스킨에서 재밌고 자신감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짠. 사업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재구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복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 생각나세요? 재구매가 되는 아이템이어서, 아, 이건 다단계가 아니다. 사업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ARO를 걸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이해로 걸어서 1회, 2회, 3회, 4회 썼어 라고 하는데 사업을 조금 하셨는데 뭔가 제대로 잘 풀리진 않지만 내가 비전을 봐서 잘 도약하고 있어. 끝까지 잘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AR로 18회 걸고 있는지, 내가 AR로 22회 걸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장님, 정말 이 두 단어가 내 사업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후원을 할 때는 재구매를,
내 대리점 안에 AR로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꾸 걸었는데 끊겨, 걸었는데 끊기나? 아니면 걸리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일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복제 가능한가라는 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진짜 키, 이게 재구매예요, 여러분. 나도 그걸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내 소비자도, 내 파트너도 이가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ARO의 지속성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재구매를 일으키는 아이템을 가지고 마니아 30명, ARO 30명을 만들어서 복제하면 끝입니다. 자, ARO의 힘이 바뀌었죠. 2월 달부터 이제 바뀌어요. 2월 1일부터. 3개월만 하면 약정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개월 이후에 10개월로 단축이 되고, 우리 지금 ARO 아이템들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디바이스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조그만 화면을 봐도 진짜 톱 연예인이 그 대기업 제품이 아닌 디바이스를 막 하는, 그런 선전하는 게 보이죠. 응, 광고하는 게. 선전 좀 올드한데요. 광고하는 게 보이죠. 응. 맞아요. 지금은 디바이스 시대고, 이 정기 구매에 기본적인 디바이스를 얹고 플러스 제품을 얹어서 이들이 이 디바이스에 이 포함되어 있는 세럼이나 젤들을 재구매할 수 있는 이것들을 데몬을 하면서 이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야 돼요. 데몬은 데몬대로, 약산성은 약산성대로, 증량제는 증량제대로 데몬을 마무리하고, 자, 다시 정기 구매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ARO의 힘은요, 자동 재구매를 일으키는 시스템이고요. 마니아 30명 만드는 초석이고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안정감 얘기 드렸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소비자의 고민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름길이자. 왜 그러냐? 자, 이분이 건조해요. 이분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아니, 한 달만 먹어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해결이 될까요? 건조한 피부가 우리 제품 한 달만 쓴다고 해결이 될까요? 노화가 되고 있는 피부가 한 달만 써서 될까요? 염증 수치가 높은 분이 물론 3달 TR을 먹으면 확 좋아지긴 하지만, 이 진짜 근본적인 그거는 일단 해독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나의 몸에 염증들이 꽉꽉꽉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정말 유스스펜 6개월, 한 달을 먹어야지만 그것들이 진짜 내 몸에서 내가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 염증 수치 검사하러 종합병원 갔을 때 수치가 낮은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진짜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사실은 1년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100일 테스트 3개월 먹고 6개월 먹고 1년을 먹어보자 해서 이 정기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사례예요. 뭐 몇 개만 그냥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런 실사례를 잘 안 넣는데 이거 보시라고. 89, 131, 99, 77, 45. 여기 이 정기구매 이 마니아 131. 이거에 결제 실패는 카드가 바뀌었대요. 예, 다시 해줘야 돼요. 어, 54. 이거는 뭐, 그, 뭐야, 자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투는 그 유스스펜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은 그냥 그 취소하고 뉴스펜도 너무 오래 드셨거든요. 예, 이걸 하면 된대요. 바꾸면. 예. 다시 걸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걸어서 2회가 된 거거든요. 예, 뉴스펜지 저기 알스케어든지 아니 그건지 모르겠어요. 저기 메탄지. 네. 예, 이렇게 이 99회, 45회, 77회 이렇게 뭐지? 그 고비를 넘기고 함께 그 슬럼프를 넘기고 넘어가서 정말 답은 뉴스킨밖에 없다, 파마렉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런 소비자, 이런 오랫동안 하는 소비자가 30명 있으면 이번 보상은 안정감, 후원을 할 때 신규들이 오면 근데 대리점을 어떻게 안정시키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니아 구축의 필요 요건 3가지인데요. 필수 요건.
관계,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앞에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태도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세 가지를 써놨는데 뭐 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 사람을 닮아야 한다. AR을 걸어야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인맥 확대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을 초대를 해야 한다. 이게 앞서가면 이 머리에 이게 있는 한 나의 태도는 그렇게 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찾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나의 태도예요. 첫 번째, 나는 이 사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태도로 이 사람과 대화, 그러니까 비굴하게 무슨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 태도가 이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마음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닮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인맥 확대를 하고 싶다. 이런 이 관계에서 이 진짜 프로세스를 너무너무 사장님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 구축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세 가지예요. 관계 실력 하나 나올 거예요. 실력인데 실력은 나의 외적 모습, 나의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 다 포함된 비즈니스 신뢰예요. 네. 마니아 누가 정말 옷을 사러 갔을 때 누구한테 사고 싶으세요? 정말 옷을 많이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스타일링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뉴스킨으로서 피부에 관련된 부분, 지식적인 부분, 정말 실력이 있으시면 그 실력에 따라서 이분은,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끈기예요. 네, 이거는 담는 방법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끈기예요. 네. 왜냐하면 관계에는 무조건 기복이 존재해요. 남편이랑 살아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기복이 있어요. 부모하고도 기복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남과 소비자가 되고 대상자가 되고 함께 리크루팅을 도전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기복이 있습니다. 그 기복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끈기예요. 나의 끈기를 가지고 그 기복을, 그게 바로 고무줄을 잡고 있잖아요. 할 때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해줄 때도 있고 아예 정말 풀어줘서 이 고무줄이 밑으로 쳐질 때도 있고 그게 끈기입니다. 예. 그게 그 끈기를 가지고 마니아 지수를 올리고 ARO를 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 ARO를 걸었다면 이게 지속이 돼요. 이 끈기를 가지면. 자, ARO 지속의 핵심 키 두 가지입니다. 나와 너예요. 여기서 나는 나, 사업자, 너는 대상자, 소비자. 핵심 키 두 가지. 이건 제가 최근에 아침 미팅 때 이런 그 카운셀링을 해주다가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뭘까요? 나는 AR로 잘 걸기? 뭐 이런 거? 저는 정말 상대방의 AR로 지속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핵심 키 두 가지가 내가 마니아 되기. 내가 AR로를 열정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면 정말 핵심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 나의 니즈에 맞는 아이템을 쉬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ARO 지속의 핵심 키는 너의 니즈 파악,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 예. 이게 처음에 ARO를 딱 걸고 사회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회관리 동안 상대방의 니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머리가 나고 있는 듯, 건조가 해결되는 듯, 위가 좀 나아지가 뭐 파마넥스로 간다면 염증 수치가 좋아지는 듯, 얼굴이 환해지는 듯, 이 진짜 그 니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아이템 제한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루미스파로 안 닦던 사람이 제대로 안 닦던 사람이 3일, 5일만 닦아보세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에는 계속 닦을 것 같아. 아니에요. 조금만 좋아지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 닦아요. 일주일에 세 번 닦아요. 이거를 손을 잡고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음 장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아이템을 제안을 하고 니즈 파악이 돼서 이제 니즈에 맞게 해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아이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바디 제안, 그 다음에 헤어 제안, 그 다음에 건강 제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니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니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품 추천,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어, 이제 이제 니즈를 그 뭐지 문진표를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 막 본인의 뭐가 제일 고치고 싶으세요? 그럼 이 사람이 고치고 싶은 것과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게 대부분 다르잖아요. 예, 맞죠? 우리가 봤을 땐 어떤 여자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엉덩이 수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봤을 때 고쳐야 되는 것과 본인이 느끼기에 고치고 싶은 게 진짜 다르거든요. 웃으셨을까?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잠깐 웃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제 종류를 많이 가지고 하지만 결국 내가 느끼기에 와, 얘 김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분이 느끼기에 원하는 게 김이가 아니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하는 거.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야 돼요. 자, 니즈의 종류가 뭐 이런 걸 제가 써봤어요. 네. 그 제품 추천은 다 아시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품 추천을 안 썼어요. 생활 습관도 안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 AR로 지속을 할 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건조는 얘 제품 추천은 크리미를 계속 써야겠죠. 크리미를 써서 일단 모공 속을 깨끗이 하고 건조한 이유는 뭐예요? 하고 나서 건조해요? 아니에요. 화장품 기름 많은 거 써서 그래요. 그럼 그걸 크리미를 지속적으로 써서 시간을 좀 10분 정도라도 둬서 이 찌든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찌든 때를 벗겨내면 건조가 해결되면서 당연히 건조하니까 뭐 루미스파 드라이를 추천해 주셔도 좋고 이거는 그냥 사장님들이 스폰서랑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전체 제품 들어가려면 30데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토어가. 그게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건조에. 그리고 뭐 팩을 원하면 우리 뭐 시트팩도 있지만 바이옴을 좀 매일 해주면 이 건조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 전화를 해서 건조 해결되려면 드라이로 루미스파 젤 드라이로 루미스파 아침 저녁 꼭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열심히 안 해요. 정말 내가 이 니즈의 종류에 맞게 생활 습관 개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갖고 계셔야 돼. 이거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강의를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라. 그러면 바디 체크 네, 하셔야 되고요. 바디가 건조하면 이건 제가 피부과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바디가 건조하면 얼굴의 그 수분을 다 뺏어간대요. 마지막으로 얼굴 수분. 그래서 바디를 촉촉하게 해주면 얼굴 건조가 빨리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물 습관 체크하셔야 되고 집안 온도가 아무리 높으면 아무리 우리 제품 좋은 거 많이 써도 안 돼요. 집안 온도 설정 다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환경 은행원이야. 여기서 직접적으로 저기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이분은 남들보다 더 많이 물 드셔야 되고 남들 정말 몸에 척척하게 바디로션을 바르셔야 되는 이런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된 습관을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 제품을 진짜 지치지 않고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생활 습관 체크를 물 많이 마시고 있는 거야? 집안 온도 좀 내렸어? 그래, 그때 내 온도 내리라고 했잖아. 바디 용품 많이 쓰고 있어? 사람들은 왜 얼굴은 얘 5가지를 바르는데 바디는 씻고 나와가지고 바디로션 한 개 딱 바른다? 아니, 나와가지고 바디도 미스트 좀 쫙 뿌리고 하면 얼마나 건조가 해결이 되는데. 예. 뭐 기름기, 이건 루미스파 오일리. 이거는 식습관. 그 다음에 진짜 코티트롤 없이는 얼굴에 이거 피지 조절, 지루성 이런 거 해결 안 돼요. 뭐 여드름은 루미스파나 아크네. 그렇죠? 이거는 식습관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생활습관, 식습관. 그다음에 탈모는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오늘 나랑 데모하고 끝나면요. 머리 감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음. 물을 두피부터 묻혀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카락에 물 묻히고 머리카락에 샴푸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면 절대로 이거는 탈모가 해결이 안 돼요. 머릿속에 5분 정도 진짜 오랫동안 묻혀주고 샴푸도 머릿속부터. 그래야 탈모가 해결이 돼요. 그거 귀찮지 하고 있어. 그다음에 탈모 있으신 분들 아침, 저녁 머리 감으셔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다. 저녁에 죽어도 감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한다. 우리 제품 아무리 들어가도 AR로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런 핵심적인 생활 습관 부분들을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기미 잡티 180도. 그 다음에 저기 브라이트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제품 양 조절 안 하시면 안 돼요. 브라이트 30데이즈 들어가면요. 미리스 체크하셔서 30일에 끝내셔야 돼요. 이 제품 무조건. 180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제품 양 조절하잖아요. 병원 갔다 온 것보다도 좋아요. 그럼 우리는 뭐 발랐어? 안 발랐어? 더 많이 발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에 데모할 때 진짜 이 제품 추천할 때 이 양이 얼마나 왜 본사에서 이걸 30데이즈라고 했겠어요. 제품이 남아 30일이 끝났는데 30일에 이거를 다 소진해야만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생활습관과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소화가 안 된다. 식사 시간 체크하셔야 되고 역류성 식도염. 저녁에 계속 먹으면서 알로에 겔 먹어도 안 돼요. 예. 저녁에 음식 스탑 6시 이후에. 예. 변비 PCC 먹고 물 많이 먹지 않잖아요. 안 돼요. 메타 먹고 물 많이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 이거는 장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장내 수분을 넣어줄 수 있게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안고 있는 채소류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이걸 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칼슘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무릎 아프다 그러면 카트리지 본포뮬러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되게 예민해요 할 때 칼슘 부족을 좀 고민해 보시고 본포뮬러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고 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마니아 지수 높이는 가이드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체크도 루미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파마넥스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이거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생활 습관 가이드 해드린 걸 먼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매일매일 이 가이드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제품의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마니아가 될 수 있게 그래야지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할 부분은 ARO 금액이 아니에요. 1인당 ARO 금액이. ARO 개수예요.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개수의 지속력을 늘리셔야 해요. 이게 ARO 출인데요. 소비자에게 데모난 후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관리를 통해 어떻게 교육을 하냐? 소비자 시스템을 통해 교육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생각의 이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복제에 관한 것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재구매를 일으키는 아이템을 가지고 마니아 AR로 30명 만들기를 내가 하고 파트너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게 복제예요. 내가 하고 교육. 앞에 설명한 보상 위의 감정을 파트너에게 이해시키고 스스로 만들고 쉽게 복제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안정감 있는 아까 보여드린 2번 보상, 예, 2번 보상 끝내기로 파트너들이 자신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도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파트너가 대리점이 안정될 때까지, 나의 파트너가 SVP가 될 때까지. 예, 우리는 이걸 계속 될 때까지 교육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 교육을, 진짜 교육을 흡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나의 팀 내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이 책이에요. 프로세스 이코노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지난번 강의에 한번 넣었는데 또 한 번 넣었어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이타적 가치가 모아져서 정말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모아지는 부분의 일을 찾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도를 느끼고 살아있음, 에너지, 열정, 유지. 예. 내가 잘하는 일, 그게 바로 강점이죠. 왼쪽에 있는 걸 찾아서 이 과정, 잘하는 일을, 이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면 이 프로세스가 목적과 같은 거예요. 예,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타적 가치, 이게 바로 뉴스킨 아닌가요? 정말 뉴스킨이에요. 예. 이 뉴스킨의
이 뜻과 이념, 정말 이 가치와 연결이 되어서 몰입의 깊이가 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집합의 영역을. 결국 하고 싶은 일, 뉴스킨이잖아요. 뉴스킨을 찾아서 이 뉴스킨이 잘하는 일이 되면 그 잘하는 일의 이타적 가치를 찾으면 여기에 진짜 핵심적인 그 엑기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목적이 되면 몰입이라는 흐름에 올라타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요. 그 성장에 걸맞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몰입한 채로, 뉴스킨에 몰입한 채로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게 뉴스킨을 하는 그 상황을 여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너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응, 나의 꿈에 함께 하게 되고, 나의 뉴스킨의 꿈에 함께 하게 되고, 그들도 그 일에 몰입하게 되는 거대한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팀 형성이고 그룹 형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정감 너무 와닿는다. 안정감 없이 초대하고 리크루팅 안 되잖아요. 일단 모닝스쿨 나오시는 사장님들의 안정감을 위하여 우리가 Recording stopped. 뭐라고 해야